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좀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긍정과 부정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긍정이 56.5%, 부정이 38.2%로 지난 조사에 보다 긍정은 6.8%포인트 하락했고 이게 취임 후 60% 아래로 난 거 처음이고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 조사였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 대통령 지지도 보면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또 정의당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 전 대표 또 윤미향 전 의원 등등이 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거를 두고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데 향후에 이런 흐름들이 당과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예. 사면 문제로 국한한다면은 저는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여러 관점에서 정말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에도 상당한 많은 고심을 했을 거로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 고심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뭐 권유가 있었고 네. 여러 우리 범여권의 원로들 같은 경우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 실제로 뭐 여론 지형상에도 제가 수치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거의 정말 팽팽할 정도로 있었다고 봅니다. 네. 뭐 다 만족시키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정치라는 게 그러긴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고유의 사면권을 절제돼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당의 일원으로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의당이랄지 뭐 조금 시민단체랄지 네네. 이런 비판을 합니다만은 전 적어도 국민의힘은 비판할 자격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혐의 자체도 죄질도 그리 좋지 않은 분들을 막 텔레그램으로 보내서 뭐 청탁하는 것까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뒤늦게 그걸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조국 전 대표나 비판하는 거는 그렇게 설득력이 떨어져 보여요. 네.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국민들이 저는 지난 총선에서 조국 전 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해서 가혹한 탄압을 받지 않았다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조국 혁신당이 원내 3당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고 그 가혹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때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 혐의 중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다 무죄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또 하나만 덧붙인다면 예.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그때 언론에서 그렇고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발표하는 것만 들으면 정말 이분이 어마어마한 파렴치한 짓을 했겠구나. 이런 저도 어떤 비판의식을 가졌는데 실제 드러난 거 한번 보십시오. 8가지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 수십 번의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7가지가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났던 기부금품 무지법,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걸 장례비를 예. 모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회장으로. 근데 그걸 2심 판사가 마모 판사가 그걸 다시 유죄로 판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모금액을 횡령했다는 액수가 1심에서 한 1,700만 원 나왔다가 2심에서 7,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혐의를 대법원까지 나왔는데 두둔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 정황들을 다 살펴본다면은 이미 형량을 받았고 네. 한 부분에 있어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국민들 계시다면은 거기에 대한 또 소명이 필요하겠지요. 예. 지금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의견이 며칠 전 어제 발표된 그 대통령 네. 특사, 네. 광복절 특사 내용 포함해서 또 다른 것이 요인이 있을지 하고요. 네. 그리고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라는 어제 국민의힘 비판에 있었는데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구한 전 의원들에 대해서는 포함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은 아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높은 최대치의 그 지지율이 폭락한 거로 6.8%포인트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폭주했던 그 결과 많은 경고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덕성이 실종된 거를 저는 우선으로 꼽고 싶거든요. 도덕성이요? 네,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그것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죠.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 저는 이거야말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는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결국 본인은 괜찮다는 그런 안도 의식. 아마 이거는 폭주하는 권력이 주는 안도감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서민 증세죠.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하루에 167조 원이 넘는 돈이 시장에서 빠져나갔죠. 네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반기업, 반시장주의적인 정책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와는 정반대의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정적으로는 사면이죠. 결국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장본인 아닌가요?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입시 비리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자녀에게만은 특혜를 부여하는 많은 범죄 행위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도 본인이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 8.15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최초의 사면이고 또 8.15 80주년을 기념하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결국 정신대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아마 횡령한 아주 재질이 나쁜 겁니다. 이런 권력형 비리 그리고 정말 저질의 그런 범죄 혐의자에게 사면권을 남발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고 수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적인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보통 사면이라고 하면 형객 60%는 그래도 복역을 해야죠. 근데 조국 의원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30%, 3분의 1도 제대로 복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네네. 국민들이 이러한 법 감정, 국민의 상식에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네. 게는 국민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여당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정청래 의원입니다. 야당과는 악수하지 않겠다. 결국 대화와 협치의 상대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개딸을 국민보다 위에 놓는 그런 행태를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여야가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윤리특위마저도 본인이 뒤집어 버렸거든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이번 지지율의 급락, 폭락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짧게 한 두 가지만 짚을까요? 한 가지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다음 날 불거지자마자 당에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네. 전환길이 유튜브 강사 하나 제명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국민의힘이 할 소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당대표가 안 만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란을 끝내지 못하고 지금 내란 척결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극우에 흡사해가지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정당의 유력한 당대표들과 그 정당에 흡사있는 정당과 뭔 얘기를 합니까? 만약 우리 만나가지고 윤석열 수사 멈춰주세요. 김건희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요구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 잡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내일 또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